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 단일화를 위한 수싸움이 한창인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지금 중수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게 핵심인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왜 이런 작심 비판을 한 걸까요?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면 검찰 조직이 크게 두 개로 분리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있을 텐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수사청이 분리가 되면 그럼 검찰 조직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 조직이 분해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소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측면에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게 윤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검찰이 믿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대선 후보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이런 정치인들도 전부 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이건 여야 구분하지 않고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이제 검찰을 미워서라고 하는 사적 감정에 의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특히 이제 당청 간에도 합의가 안 돼 있고, 또 당내에서도 당론으로 확정돼 있지도 않은 예. 그런 이제 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언론에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격정 토로하듯이 이렇게 밝히는 게 적절한 방식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거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지금 저렇게 작심 발언을 했는가와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여당이 지난해 밀어붙여가지고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많이 이제 축소가 됐고, 일반 범죄는 이제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고, 검찰은 6가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행한 지 지금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걸 여당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론 정해지면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대통령 이야기를 박범계 장관이 전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고 저는 그런 입장이었죠. 민주당이 만약에 대통령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속도 조절을 한다면 대통령의 레임덕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 실장이 국회 나와서 대통령의 그 말씀은 이미 조정된 검경의 수사권 조정 안착시키고 검찰이 갖고 있는 6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그대로 더 키워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이제 한 걸로 설명을 하면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확인되고, 그러나 속도 조절이라는 의미는 틀림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청와대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 비서실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된 이것도 부족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걸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국제적인 추세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수사는 기소의 전 단계고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했을 때 과연 수사 한 분 따로, 기소 한 분 따로 했을 때 재판에서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를 부인할 경우에 공판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측면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거악을 척결할 수가 없고 반부패 수사 역량은 떨어지고 네. 결국은 법치주의가 훼손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취지의 검찰총장 이야기란 말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당이 걸핏하면 수사와 기소는 다 선진국에 분리돼 있다고 하는데 이미 많은 언론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국회 입법연구회에서도 낸 자료가 있고 선진국에 지금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곳이 천지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는 곳 지금 당장 도쿄 일본의 도쿄 지금 특수부 아베 전 총리의 소위 말해서 복고 스캔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욕 맨하탄 검찰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주장하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예. 너무 많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많은 그 보도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는 것, 직을 걸고라도 막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그 국민일보의 일단 인터뷰 전문 중에 짧게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직을 걸고 막으라고들 한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석열 총장이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왔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직을 걸고 막겠다의 방점이 찍힌 건지 아니면 국민 여러분 좀 이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방점이 찍힌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사안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직을 걸고라도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런 얘기는 예. 곧 달리 말하면 직을 걸어서 내가 막겠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그만큼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뭐 다소 이제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요구를 뭐 여론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을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인데요. 네.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겁니까?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수사 기소의 분리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마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거예요. 이건 뭐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제가 앞서 이제 19대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던 사안들 말씀드렸지만 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큰 대세였어요. 당시에도 그걸 부인하는 후보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막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지만 당시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개헌까지 얘기하면서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치적 의도로 뭔가 검찰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나온 얘기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도 수사 기소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점은 지향점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검찰을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치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윤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게 될 경우에 검찰의 범죄 수사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 그런 능력들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의 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검찰과 또 다른 조직을 만들 때 그러면 수사 기소를 거기다 두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헌법 체계가 근간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검찰 조직을 우리는 지키겠다고 하는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목소리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터뷰 내용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게 있어요. 국회와 접촉면을 넓히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 그러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럼 정치적인 행보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네.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했던 건 거악의 척결 기능을 검찰 해체를 통해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국가적 수사 역량을 무너뜨린다면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법치주의가 훼손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세도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세도가들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받지 않고 법망을 피해가고 지금 일반 서민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위 말해서 처벌당하고 예. 이랬을 때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도가들이 권력 부패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를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간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 역량을 제대로 두게끔 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지금 검찰이 밉다고 해서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걸 추진하게 된 게 어떤 계기입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아신다고 봐요. 작년 말에 이런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오다가 백운기 전 산자부 장관 소환하고 조사를 하고 영장 청구하니까 그때부터 목소리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이거를 상반기에 입법을 끝내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3월에 법안 발의하고 그렇게 연계돼서 생각을 하시는군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속도 조절이란 말은 안 했지만 일단 작년에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조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예. 이거 지금 안착시키고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위축시키지 말라. 이거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6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그걸 그대로 좀 유지한 채 좀 가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죠. 예. 그런 건데 지금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감정풀이 차원에서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윤석열 총장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느냐 이거잖아요. 본인은 이제 임기 4개월밖에 안 남은 분인데 예. 본인이 무슨 검찰의 이기주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는 국민들도 아셔야 된다. 예. 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문제고 법치주의가 무너졌을 때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되니 국민이 아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인터뷰를 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이어서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앞서 평론가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윤 총장의 이런 일련의 의견들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기자회견이 아니라 언론 인터뷰라는 형식을 취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기자회견을 했다면 훨씬 더 폭발력이 컸겠죠. 그런데 아마 한 언론이 인터뷰를 했는데 집요하게 아마 좀 인터뷰를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기자 출신인데.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을 이제 윤 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또 징계를 이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제 사실은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 그 파장이 커질까 봐 걱정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문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을 낸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가 좀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데 네. 사실은 누구든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도 특히 민주당이 지금 이 법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려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간은 좀 과민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과민 반응 안 하는 건 당연하고 예.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에 정말 참고할 게 없는지 정말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청와대의 발언을 짚어드리면 검찰이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윤 총장의 의견 표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청와대도 어느 정도는 입장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대검에서 반대 입장 밝힐 수 있잖아요. 대검에서 반대 입장 밝히면 그건 검찰 입장이 안 되는 겁니까? 대검에서 아마 반대 입장 밝혔다 하더라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파문이 일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왜 자신의 입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할까? 이게 윤 총장이 정치한다는 얘기에 오해든 아니면은 뭐 추측이든 간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제가 숨고르기면 괜찮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숨고르기 하자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그리고 공수처 설치했으니까 이 안들이 안착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통령의 의지라는 건 이미 확인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검 입장을 밝혀도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입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방식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윤 총장이 자꾸 정치하고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방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인터뷰가 어느 정도 파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이른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식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정치권에서 법안 논의하는데 법안 논의할 때마다 뭐 그 당사자들이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워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 안 내는 것처럼 네. 검찰총장은 그렇게 의견 낼 수 있다. 그리고 검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이 두 개로 분리되는데 마뜩치 않은 반응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그건 알지만 큰 틀 안에서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건 지향해 왔던 방향이고 그 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하겠다. 이렇게 받아주면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더 커지지 않고 갈등 양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지켜보겠다.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의 의견에서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든 앞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 밟아 나가겠다. 예. 이렇게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이거를 마치 윤 총장하고 싸우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일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과 국회 민주당의 입장이 그냥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한 형식과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 총장의 발언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파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 이어질까요? 총장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예. 윤 총장이 우려하는 그 생각과 일치한다는 동의한다는 거죠.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반부패 수사 역량이 해체가 되고 그 피해가 국민한테 고스란히 가고 예. 법치주의가 무너질 경우에 그걸 우려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다 국민들이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께 윤 총장의 걱정이 우리의 걱정하고 일치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 시행이 1월부터 됐는데 그러면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만 갖고 있고 이제 직접 수사권이 많이 축소가 된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수사 기소가 분리라고 해서 기소권을 다 빼고 공판 관리만 하라.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법무부 밑에 두겠다.
경찰은 이제 행자부 밑에 두고 예. 과연 국민들이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나? 이 물음표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계속 윽박 지르는데도 검찰이 위축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제 아예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길을 파내서 없애려고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의도는 국민의힘도 똑같이 읽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알겠습니다. 정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앞서 제가 19대 뭐 대선 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에 대선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유승민 바른정당이었나요 당시에 예. 또 후보 얘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기소물 분리 문제는 다 일반적으로 동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기소권조차도 견제해야 된다고 해서 기소 배심원제 도입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에 있어서 마치 세상이 꺼지는 것처럼 반응하는 건 전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검찰이 그동안에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아니면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야당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적절히 견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치 앞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사적 감정으로 윤석열 미워가지고 검찰 조직을 해체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런 부분들을 이슈하거나 쟁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또 역으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과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당연히 국민 지지도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야 입장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부분까지 완성하는 게 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좀 시각이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차기 대선 후보들도 똑같이 아마 비슷한 얘기를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어디까지 하고 차기 정치권한테 어떤 목 정도가 넘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뭐 맞는 거 아니면 틀리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자꾸 지난 대선 후보 이야기하시는데 네네. 좀 더 제대로 찾아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에 대배심제 이야기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제도예요. 미국에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했지만 네. 미국에서 기소할 때 대배심제를 가동을 해서 그쪽에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이야기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유승민 후보의 경우도 수사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되 그 수사 검사가 같이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통합 수사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기소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유승민 후보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찬성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입장 낸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그 예. 내 얘기하고 다르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유승민 후보도 그런 말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걸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이런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기능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발언을 떼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국민을 지금 호도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장기적으로 싶습니다. 분리는 맞게 본다, 이렇게 표현.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거는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예. 금태섭 당시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확인차 발언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게. 예. 검찰이 경찰의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을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취지냐. 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윤 총장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많은 수사권이 부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특수부 이거 조금 가동하고 해체할 수 있느냐? 예. 그랬더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다 보시고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토론 시간이 길면 예. 자세히 많은 얘기를 할 텐데요. 저도 오늘 19대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예, 예.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했고요. 수사 기소를 단계적으로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소하지 않을 권한조차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소 배시범죄 얘기했고요. 예.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청은 검찰과 다른 제3의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근거는 거기에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고 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할 때 검찰은 반발하지 않았을까요? 좀 반발은 똑같이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검찰이 반발 안 하고 제대로 된 방향이고 지금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은 검찰이 반발하는 거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후보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 기소의 분리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똑같은 반응이 나왔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범계 장관이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그 의견 논의 과정에서도 뭔가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오늘 또 그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했는데 이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윤 총장이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연락을 해서 뭐 만나자고 하면 될 거고 네. 오늘 박범계 장관 발언 중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과 지난번 만났을 때 기소권을 가진 특별수사청을 이야기하더라. 그게 윤 총장이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예컨대 뭐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서울 남부지검에 지금 사실 증권 합동수사본부 없애졌지만 예. 추미애 장관이 없앴지만 금융범죄는 그쪽에 남부지검 중심으로 해서 한 특별수사청을 신설하자. 네. 이런 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반부패 수사 역량을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키워나가자. 이런 취지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기소권을 주자는 거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고 저 기자 출신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뭐 같이 언론이지만 취재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데 취재 기자 따로 쓰는 기자 따로 할 때 그 제대로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수사는 기소와 처벌의 전 단계라고 윤 총장이 수없이 강조를 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예.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척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만 제대로 지킨다면 예.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만나서 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윤석열 총장도 만날 생각이 있다. 왜 그런 언급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 산하 조직이든 아니든 간에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직이 반발하고 있다면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실망한 의견이 민주당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연결이 됐던 측면은 듣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갈등을 양산시켰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갈등의 양식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토론이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식들로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 이게 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민주당하고 청와대 뭐 다 이 법무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좀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이 말씀 꼭 오늘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프리바바라라고 하는 뉴욕 남부지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했거든요. 책을 쓴 게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근데 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소만 하지 않고 수사도 합니다. 수사하고 권력자를 수사했던 내용들이 그 책 안에 쫙 나오는데요. 이 프리바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검찰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권한이 있다. 다만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그 질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거 몇 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정하고 편견 없는 태도란 무엇인가? 독립성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재량권이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발휘할 수 있는가,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가. 예.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는 그 이른바 지검장이라는 사람,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왜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안 던집니까? 과연 윤석열 총장은 이런 질문 검찰 예.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문제가 나오고 대한민국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하는 지적들, 비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검찰 스스로가 돌아보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윤석열-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윤석열 총장은 그거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바로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